안녕하세요. 1507 양동규입니다. 지금부터 힘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과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물리량은 측정 시 오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오차, 그러니까 1금 오차라는 것이 필요한데 측정 도구의 최소 눈금의 10분의 1만큼이 측정값의 측정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숫자에 신뢰할 만한 숫자의 자릿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유효 숫자입니다. 또 물리학에서 물리량의 단위와 차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SI 표준 단위계,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SI 표준 단위계가 물리량 단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차원 분석은 물리량을 구성하는 기분량과 단위 구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운동을 분석하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먼저 벡터와 스칼라가 있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지닌 물리량으로서 여기 보시다시피 속도와 변이가 그 예입니다. 또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방향 없는 물리량으로서 온도와 질량 등이 있습니다. 벡터의 경우 방향성 또한 고려되므로 일반적인 연산이 불가능하고 스칼라의 경우 일반적인 수의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합성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이는 덧셈 뺄셈이 모두 가능한데 뺄셈의 경우 보시다시피 한 벡터의 방향을 바꾸어서 더하는 형태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는 평행사변형법을 설명한 것이고 이는 삼각형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위 합성을 바탕으로 반대로 분해 또한 가능한데 벡터 V에 대해서 이런 성분 두 가지 이상의 성분 분해가 가능합니다. 벡터의 합성 시 각각의 벡터 성분 중 평행 성분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직교 좌표계에서 이룬 것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는 좌표계인데 먼저 좌표계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하면 직교 좌표계, 극좌표계, 구면 좌표계, 원통 좌표계 등이 있습니다. 단위 벡터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때 좌표계는 평면이나 공간 내에서 물리량을 나타내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좌표계는 물체의 운동이나 물리량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물리량의 특징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좌표계가 다릅니다. 또 단위 벡터는 방향이 존재하고 크기가 1인 벡터로서 스칼량과 곱해서 벡터량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변이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변이는 위치 벡터의 변화량, 그러니까 나중 위치 벡터와 처음 위치 벡터의 차를 나타내고 또 속도는 시간에 따른 변이의 변화량, 따라서 V는 델타 T분의 델타 X로 표현이 되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으로서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델타가 작지 않은 경우 평균 속도와 평균 가속도로 생각할 수 있고 델타가 매우 작은 경우는 V는 델타 dt분의 dv, 그러니까 순간 속도로 생각이 가능하고 또 a는 dt분의 dv 순간 가속도로 생각이 취급 가능합니다. 또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고 이 회전 운동과 병지 운동을 대응시킬 수 있는데 x와 세타, 그러니까 각변이랑 변이, 각속도랑 속도, 가속도랑 가속도가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이고 알파는 dt분의 do메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좌표계의 운동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관성 좌표계와 비관성 좌표계로 나눌 수 있는데 뉴턴 1, 2법칙이 성립하는 계가 관성 좌표계, 그리고 비관성 좌표계는 뉴턴 1, 2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계로서 관성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뉴턴의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먼저 1법칙 관성모의 법칙은 물체에 가해진 알짜임이 0일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모든 물체 운동은 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힘이라는 것인데 식으로 표현해보면 F는 dt분의 dtp, 그러니까 ma 더하기 v dt분의 dm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서 물체 AB에 대하여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B는 A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자기력과 같은 경우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의 운동량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원 운동에는 등가속도 운동과 단진동 운동이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예에는 대표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 있죠. 또 두 번째로 단진동 운동은 등속 운동을 사용시키는 운동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를 X축에 사용시켰을 때 그 사용의 운동이 단진동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용시켰을 때 물체 X좌표는 다음과 같이 XT는 R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러니까 A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현이 되는데, 이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VT 그리고 AT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면, 첫 번째로 원운동이 있는데 물체가 한 점,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 원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극좌표계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식을 바탕으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점성 가속도가 일정한 중심력이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물선 운동인데, 포물선 운동은 중력장과 같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에 나타나는 운동 종류입니다. 또 그리고 이는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운동 이외에도 타원 운동과 쌍곡선 운동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저의 교육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있는데, 수직 항력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장력이 있습니다. 장력은 줄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힘이 작용하는 것인데, 이상적인 경우가 줄이 팽팽하고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죠. 다음으로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 물체가 정지 상태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고, 그리고 물체가 운동 상태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 이하에서 외력의 크기와 동일하게 작용하고, 운동 마찰력은 근사적으로 일정하고 또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 저항력이 있는데, 저항력의 종류에는 비례형 저항력과 제곱형 저항력이 있습니다. 비례형 저항력은 운동 속도에 비례하고 방향을 반대로 작용하는 저항력으로서 이러한 형태로 식이 표현이 되고, 이를 적분하면 다른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례형 저항력은 유체의 점성에 의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 제곱형 저항력은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하는 저항력입니다. 이 제곱형 저항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또한 적분을 하면은 다른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곱형 저항력은 유체와의 충돌에 의한 효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물체는 두 종류의 힘을 모두 동시에 받는데, 작은 물체는 비례형 저항력이 주된 저항력으로 작용하고, 큰 물체는 제곱형 저항력이 주된 저항력으로 작용합니다.